지금부터 제2차 시에서는 근세 한국 정치 사상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치 사상과 정치 현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총 5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1기는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한 조선 왕국의 개국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1470년부터 1490년까지 집권한 제9대 성종 말기까지의 100여 년간의 기간으로서 조선 왕조의 건국이 핵심적 과제라는 점에서 건국기라고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조선은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통치 이념으로 주자학을 채용하였으며 이 주자의 유학사상을 기조로 하여 고려 왕조의 기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를 개편해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 주자학의 통치 사상을 근간으로 한 법제화의 산물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의 제작으로 조선 왕조 신체제의 제도화 작업이 일단 완성된 셈이었고, 주자학적 통치 이념에 의거 양반과 일반민, 우리가 상미라고 하죠. 양반과 일반민, 그리고 중앙귀족과 지방민, 그리고 집권 세력과 제하 세력 사이의 차별 불평등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선 왕조의 건국 및 태조 이성계의 정권 장악에 대한 공로로 막대한 훈공을 받은 새로운 특권 관료 세력이 등장하였고, 이들 훈공 세력의 특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소위 훈구파를 형성함으로써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들 새로운 훈공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제하 양반 세력의 도전이 나타났으며, 이들 제하의 양반 세력은 대체로 고려 왕조의 후예들로서 소위 살인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겠지만 훈구파, 살인파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제1기, 즉 건국기에는 이른바 이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치 이념인 주자학의 수용과 한국의 정치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기는 1495년부터 1506년까지 집권한 제10대 연산조 초기부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진행된 임진왜란을 거쳐서 1568년부터 1608년까지 집권한 제14대 선조 말에 이르는 16세기 100여 년간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조선조가 도입한 주자학교 통치 이념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 및 정치적 갈등이 나타났고, 그 결과 주자학적 통치 이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던 통치사상 수정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제1기는 건국기고요, 제2기는 통치사상 수정기라고 저는 구분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문제가 나타나자 주자학적 통치 이념을 공맹사상과 같은 고대의 유학사상 및 그 외에 다른 유학사상으로 수정하려는 정치적, 사상적 시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주자학적 통치 이념을 토대로 한 양반 관료제의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났고, 양반 지배계층이 그 특권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촌의 피폐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양반 관료 세력과 제하 귀족 세력 간에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 일어났던 시기로서 이른바 사화와 반정, 그리고 당쟁이 격렬하여 외침과 사회적 불안정이 극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러한 국내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북쪽의 야인, 즉 이민족과 남쪽의 왜구에 의한 약탈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야 살인파들에 의해서 주자학을 다른 전통 유학적 입장, 이른바 도학적 정치론으로 수정하려는
정치 및 사상적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다음으로 제3기는 임진왜란부터 1636년 발생한 병자호란을 거쳐 1660년부터 1674년까지 집권한 제18대 현종 말기에 이르는 17세기 약 80년간의 기간으로서 일본과 청나라로부터 그로부터의 침략으로 한국의 국토가 유린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른바 위기 극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기가 건국기, 제2기가 통치사상 수정기, 그리고 제3기가 위기 극복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18세기 전개된 시락사상의 근간이 되는 개혁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 위기 극복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최대의 민족적 굴욕과 시련을 당했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7년간의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삼국시대 이래 쌓아온 거의 대부분의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강탈되었고, 병자호란을 당해서는 조선의 왕이 청나라 왕에게 치욕적인 항복을 하기도 했던 한국 역사상 최대의 시련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 이 시기 제하의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상적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권력층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위기 극복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국기, 통치사상 수정기, 위기 극복기를 거쳐서 다음으로 제4기는 1675년부터 1720년까지 집권한 제19대 숙종 초기부터 1777년부터 1800년까지 집권한 제22대 정조 말기에 이르는 18세기 100여 년간의 기간으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되고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사상이 등장했던 소위 개혁기라고 할 수 있고, 정치사상적으로는 실학사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조와 같은 현명한 군주와 실학적 사고를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 정책론이 제기되었고요. 특히 이른바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까지도 자주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파의 존재와 집권 세력 내의 권력 투쟁은 지속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는 1801년부터 1834년까지 집권한 제23대 순조 초기로부터 1910년 조선 왕조가 멸망하기까지의 19세기 100여 년간의 기간으로서 실학사상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이른바 세도정치와 외국 세력의 침투로 인해서 국가적 독립성이 위협받고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일반 민중을 기반으로 하여 체제에 대한 도전이 종교적 사회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므로 저는 이 시기를 종교적 사회운동기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학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났던 동학사상이나 급진개혁파의 개혁사상은 기존의 봉건적 정치사회 질서를 바꾸려는 변혁 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대주의에 젖은 보수 세력과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국권의 상실과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그런 아쉬운 그리고 역사적인 가장 큰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제 36년간의 굴욕과 민족적 순환을 겪어야 했고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남북 분단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한국 민족사에서 유례없는 최대의 전사자를 냈던 동족상잔의 6.25 전쟁 등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굴욕과
시련을 거치는 동안 한민족은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한민족 본래의 자존성을 회복함으로써 결국 근대 국가의 건설에 성공하였고 오늘날 같이 발전된 국가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주차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위기 속에서 형성된 한국 민족의 강한 정신력이 결국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근대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2차 시에서는 근세 한국의 정치 사상사를 어떻게 시대 구분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세 한국의 정치 사상사를 공부할 때 이러한 시대 구분은 한국 정치 사상사 발전의 특성과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시대 구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몇 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